자, 첫 번째 여러분들하고 문제를 이제 풀 거는 뭐냐면 무한사면의 안정이에요. 무한사면의 안정이에요. 자, 무한사면의 안정을 따지는데 이거는 결과물만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하고 끝내려고 합니다. 시계 유도 과정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이제 책에 조금 여러분들 교재에 상세하게 지금 들어 있고요. 그런데 결과물로 보면 굉장히 좀 단순한 결과를 얻고 우리 결과물 위주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지금 점착력이 0인 사질토만에 따지려고 해요. 자, 이게 결국 무한사면이 뭐냐면 파괴면이 이렇게 사면의 비탈면이 이렇게 어떤 임의 각도를 가지고 있는데 시간이 이 파괴가 되기를 사면의 지금 경사면의 이 각도를 따라서 쭉 파괴가 되는 끝에 언젠가는 이렇게 꺾여지겠지만 이럴 때의 지금 안전율은 얼마인가를 결정하는 문제예요. 자, 그래서 대상은 C가 0인 경우에요. 그러니까 모래 뭐 이런 거죠. 비점성토단 얘기고요. 자, 이랬을 때 지금 첫 번째는 뭐냐면 지하 수위가 파괴면 아래에 있는 경우예요. 자, 지하 수위 아래에 있는 경우. 자, 또 하나는 뭐냐면 C 이퀄 0일 때 공통이고요. 지하 수위가 지표면과 나란한 거예요. 지표면에 나란히 있는 거예요. 평행하게 있는 경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경우를 그림으로 그려보면 어떤 경우냐면 자, 이렇게 있고요. 자, 베타가 있고요. C는 0이고 파이의 각도를 가지는 겁니다. 이런 지표면이 있죠. 이런 경우예요. 자, 여기에 지표면에 지금 나란히 있는 이 경우는 어떤 경우에 해당을 하냐면 이렇게죠. 그죠? 이렇게 있고요. 각도가 있는데 지하 수위가 여기에 이렇게 지표면에 나란하게 존재하는 경우입니다. 여기에 C가 0이고요. 파이를 갖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럴 때 지금 이 지하 수위가 지표면에 나란히 있을 때 안전율은 어떻게 결정되냐 하면 지금 감마 세츄에이션 분의 감마 프라임의 탄젠트 베타 분의 탄젠트 파이 이렇게 결정이 되고요. 안전율이 자, 지하수위 아래 지하수위 영향을 받지 않을 때의 안전율은 어떻게 결정되냐면 탄젠트 베타 분의 탄젠트 파이하고 결정이 됩니다. 자, 이게 지금 이 물의 흐름이 여기는 없는 거죠, 아예. 그러면 이런 경우와 똑같은 안전율을 갖는 경우는 어떠냐면 자, 여기에 잘 안 나오네요. 임의 각도 베타를 갖고 있는데 여기에 C가 0이고 파이를 갖고 있는데 이게 수중에 있어요. 이거랑 차이는 뭡니까? 이거는 지금 어떻게 돼요? 수위가 지표면에 나란히 있는 거고요. 이거는 그냥 물속에 잠겨있는 사면이죠. 이럴 때는 안전율이 이렇습니다. 커요. 물이 아예 없을 때도 같고요. 자, 그래서 보면, 자, 물의 영향에 의해서 안전율이 곱하기 이만큼 되네요. 여기 뒤에다가 앞에다 됐죠. 근데 일반적으로 감마 세츄레이션이 2.0 되니까, 2.0, 감마 프라임이 2 빼기 하니까 1 되죠. 그러면 결국 한 2분의 1 정도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 물이 포화돼서 지하수위가 지표면에 나란히 올라가게 되면 안전율이 반 정도를 떨어집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면, 안전율이 반을 떨어지니까 파괴될 위험성이 한 2배 정도로 증가한다. 2배면 굉장히 많이 증가한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무한사면에 대해서 C가 0이 아닌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C가 0이 아닌 경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그 교재 책에 있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참조해서 지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는 유한사면의 안정 해석을 하는 부분이에요. 대부분 경우 이제 우리가 유한사면으로 해석이 돼서 이 부분은 조금 자세하게 이제 얘기를 할 텐데 전체적인 사면 안정에 해석하는 이 시스템 이거에 대해서 일단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탈면이 사면이 이렇게 있어요. 자, 무너지기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무너지겠죠, 그죠? 뭐 이렇게 대충 무너질 거예요. 자, 이 무너지는 이 선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파괴. 그런데 지금 1차적인 의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 비탈면이 이런 식으로 쭉 연달아 있는데 이 파괴면이 이렇게 다 여기도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파괴될 거냐. 그러니까 여러분들 비탈면이 쭉 있는데요. 얘가 비탈면이 쫙 이렇게 연속적으로 긴 길이로 일어나진 않잖아요. 이것도 한 부분에서 일어나지 않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평면 조건에서 우리가 파괴를 일반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2차원적으로 지금 해석을 하는데 2차원적으로 해석을 하는 주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는 3차원 해석하는 방법이 잘 마땅치가 않아서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거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원 해석을 우리가 충분히 근거를 가지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파괴가 될 때 이 비탈면 했을 때 이쪽으로 변형에 비해서 이쪽 방향의 평면의 변형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속칭 우리가 평면 변형률 조건에서 파괴가 된다고 가정을 해도 특별하게 문제가 되지를 잘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2차원적으로 해석을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자, 이 파괴면을 어떤 형태로 파괴될 건가를 이 사면이 이렇게 있을 때 어떤 식으로 파괴가 될까요를 이 수치적으로 또는 뭐 해석적으로 딱 하나를 찍어서 유일하게 처음에 딱 찍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런 방법들이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잘 없어요. 잘 맞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하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무너질 거다 하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얘가 파괴면이에요. 이렇게 무너질 거다 하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무너질 거니까 얘가 가상의 파괴면이다. 가상의 파괴면이에요. 자, 그러면 가상의 파괴면에 대해서 이쪽에 파괴시키면 만약에 원활동 파괴를 한다고 치면 가상의 파괴면에 대해서 이쪽으로 파괴시키려고 하는 모멘트가 있고요. 여기에 전단 강도가 있어서 타워가 있어서 이거를 저항하려고 하는 게 있겠죠. 그죠? 그러면 안전율은 결국 뭐냐면 파괴시키려는 거, 저항하는 거에 지금 비례하겠어요. 자,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든 하는 거는 그 다음 문제고 이거를 결정을 했어요. 자, 이렇게 파괴된다고 생각했을 때 안전율이 지금 나왔더니 3.0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사면은 안정한 거냐? 이렇게 지금 얘기를 되는 부분이 아니다는 게 문제였어요. 안전율이 만약에 기준 안전율이 1.5면 뭐 1.5보다 큰 안전율을 가졌으니까 이 사면은 안정한 거냐? 아니에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해석을 할 때 굉장히 이 과정 중에 시험 문제에는 가상 파괴면에 대한 문제만 나오니까 이렇게 오해를 하실까봐 굉장히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파괴된다고 생각했을 때 안전율이 3.0이에요. 그런데 요번에는 파괴면이 이렇게 안 되고 이렇게 된다고 파괴면이 됐다고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파괴된다고 봤어요. 그때 안전율이 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1.0, 뭐 0.9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얘는 안정 못하고 파괴된다는 얘기죠.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런 가상 파괴면에 대한 안전율 얼마, 이런 가상 파괴면에 대한 안전율 얼마를 서로 파괴면을 어떻게 가정하느냐에 따라서 안전율은 서로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 파괴면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다양한 가상 파괴면을 다 가정을 해봅니다. 다 가정을 해봐요. 자, 옆에 있는 이 그림을 조금 확대해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상 파괴면을 가정을 하는데요. 지금 원으로 내가 가정을 했다고 치면 이거예요. 자, 지금 이 점에서 여기 한 점입니다. 자, 여기에 간격을 잘라놨죠. 이거를 기준으로 이렇게 돌을 때, 요거를 이렇게 돌을 때, 이렇게 돌을 때 가상 파괴면이 쫙 나오죠. 안전율을 쫙 계산하고요. 그 중에 제일 작은 거 했더니 여기가 3.0. 다음 점을 갑니다. 또 쫙 돌려 얼마. 그러면 이 가상 파괴면에 대한 안전율이 이런 다양한 가상 파괴면에 대한 안전율이 나오고 그 중에 자, 이거다. 이거 딱 나왔더니 이거에 대한 안전율이 나왔더니 그 중에 제일 작은 안전율이 1.8이었다. 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다양한 가상 파괴면 중에 가장 작은 안전율이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무너진다면 이런 식으로 무너지는데 파괴된다면
이럴 때 안전율이 1.8이라서 우리가 기준 안전율보다 크다면 이 사면은 안정하다고 이제 그때서야 비로소 판정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기준 안전율보다 작다면 이제 이거는 붕괴된다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이런 작업들은 어떻게 돼요? 가상 파괴면에 대해서 수많은 반복 작업을 수반을 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뭐냐면 다양한 가상 파괴면을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기 점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러면 아까 5 곱하기 8, 40개 있고요. 여기에 이쪽 원의 길이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10개쯤 있다고 칠까요? 10개 있다고 치면 그러면 400개 가상 파괴면을 가정해서 안정해석을 하는 거예요. 같은 안정해석을. 여러분들 사람 손으로 할 수 있을까요? 400번? 뭐 하다가 실수는 안 할까?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이런 계산에 대해서 우리가 공학자들이 큰 두려움을 갖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반복 작업을 계속적으로 하는데 컴퓨터라고 하는 애는 참 전기만 주면 이런 반복 작업은 불만 없이 잘 해냅니다. 정말로 뛰어나게 해내요. 그리고 지금은 컴퓨터가 좋아져서 그것도 아주 빠른 속도로 해냅니다. 이게 프로세싱 그 계산 속도가 굉장히 빨라져서 지금은 이제 이렇게 그렇게 반복적으로 계산하는 거에 대해서 그 기술자들이 큰 두려움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는 거예요. 가상 파괴면을 가정을 하고요. 가상 파괴면에 대한 안정 해석을 해요. 어떤 방법으로든. 그래서 가상 파괴면을 다시 가정하고 안정 해석을 또 해요. 또 다른 가상 파괴면에서 안정 해석을 해요. 또 해요. 또 해요. 또 해요. 또 해요. 또 해요. 아까처럼 400번을 해요. 그런 지금 안전율 중에 최소 안전율을 결정해서 그런 안전율이 이 사면의 안전율이고 그것이 어떤 기준이 되는 안전율보다 크냐 작으냐를 가지고 이 사면의 안정성을 최종적으로 이제 판정하는 시스템을 가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가상 파괴면을 어떻게 가정할 거냐 하는 게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직선으로 가정한다. 평면으로 가정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사면이 있는데요. 이 사면이 파괴되기를 직선으로 파괴된다. 직선이니까 이렇게 파괴될 수도 있고 이렇게 파괴될 수도 있고요. 뭐 아니면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뭐 다양한 어떤 방법이 있겠죠. 자, 어쨌든 얘가 직선으로 파괴된다고 가정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문제가 조금 쉽습니다. 그러면 이런 직선으로 지금 평면으로 파괴된다고 할 때 이럴 때 이거는 사람 손으로도 조금 풀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이런 거를 뒤집어 보면 어떤 거가 이미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었냐 하면 이런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쿨론 토합을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했냐면 파괴면이 직선이고 평면 파괴를 한다. 어떤 세타로. 그랬을 때 여기에 임의 각도를 뭐 PA가 들어오고 W가 들어오고 여기에 임의 각도로 파이고 F가 작용하고 지금 이게 지금 뭐냐면 삼면 안정 해석한 거랑 별반 틀릴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직선 파괴가 됐을 때 뭐 이런 거예요. 뭔가 손으로 뭐 해볼 수도 있었네 뭐 이런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면이 실질적으로 직선의 파괴 형태를 갖느냐고 얘기했을 때는 그렇게 여러분들 사면 붕괴된 거를 가봤더니 직선으로 이렇게 똑 떨어져 나온 경우 물론 있을 수도 있겠지만 대체로 그렇지 않고 뭐 이런 식으로 붕괴가 됐더라. 파괴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붕괴된 거를 이거를 원의 일부분으로 보자. 원의 일부분으로 본다는 거는 이거. 그러니까 원의 한 부분으로 파괴가 이런 식으로 간다. 사면이 이렇게 있다고 칠까요? 어떻게 그려야 되나? 이렇게? 그러면 여기 원의 중심이면 이렇게 지금 파괴면이 원의 일부분이죠. 내가 싹 지우고 나면 여기 원의 일부분이에요. 이렇게 가정한 게 지금 뭐냐면 원호 활동 파괴입니다. 그래서 원호 활동 파괴, 원의 일부분으로 원호로 파괴되는 경우는 지금 이 집안의 전단 강도가 대체로 이 파괴면에서 전단 강도가 거의 유사하게 걸릴 때 여기에 전단 강도가
그러면 전단 강도가 유사하게 이렇게 걸릴 때는 언제냐면 타우 F는 C 더하기 시그마 프라임 탄젠트 파인데요. 보세요. 자, 지금 여기에 걸리는 수직응력이 물론 엄밀하게는 파괴면에 이쪽에 수직응력이겠지만 수직응력이 다 달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단 강도가 굉장히 유사하게 걸리는 경우 여러분들 파이 U 이꼴 0 비배수 상태. 그래서 점토가 비배수 상태에서 이게 균질한 집안이라면 균질한 집안에 균질한 점성토 집안에 비배수 상태에서 파괴가 일어난다면 이런 조건이다. 그래서 지금 원호활동 파괴는 주로 균질한 점성토 집안에서 비배수 강도를 가질 때 이럴 때 지금 원호활동 파괴로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경우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러면 이게 원호입니까? 하고 얘기하면 원호가 아닐 수 있겠죠. 원의 일부분 아니에요. 자기 멋대로 이렇게 갔어요. 이거 원의 일부분이 아니에요. 파괴면이. 자, 이렇게 멋대로 가는 것들을 우리가 가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자기 멋대로 가정하면 케이스가 너무 많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갈 때, 이렇게 갈 때, 뭐 이렇게 갈 때, 그러면 자기 멋대로 파괴면을 걸어. 그럼 해석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 파괴면을 어떤 일정한 하나의 흐름으로 내가 가정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이 비원호 활동 파괴를 가정하는 방법들이 또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이 이상은 얘기를 안 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가상 파괴면에 이렇게 가정이 됐어요.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면, 자, 이제 해석을 해야 돼요. 가상 파괴면에 대해서. 자, 지금 일체법은 뭐냐면, 한꺼번에 얘가 파괴가 확 일어난다. 이런 얘기예요. 한꺼번에 일어난다는 얘기는, 자, 아까 이런 원활동으로 파괴될 때 주로 이렇게 쓰는 건데요. 자, 이게 통짜 배기로 한꺼번에 간다. 그래서 여기에 강도가 다 같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떻게 돼요? 이 전체적으로 블록으로 확 간다. 이런 얘기. 이게 일체법이에요. 일체법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여기의 강도, 여기의 강도, 여기의 강도, 여기의 강도 파괴가 다 다른 거죠.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얘를 자릅니다. 어이구, 안 그래도 아까 400번 해석을 하라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둘, 잘랐네요. 10개 잘랐으면 400번 아까 해석하는데 절편이 지금 뭐냐면 10개 들어간 거예요. 그 10개 있는 요 각각의 절편에 대해서 지금 수직력과 전단 강도를 다 구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잘라놓고 해석하는 게 지금 뭐냐면 절편법입니다. 그래서 절편법은 해석이 굉장히 힘들죠. 그러니까 사람 손으로는 못한다는 얘기고. 그래서 절편에 대한 안정 해석이 있고 간극 수합도 이제 고려가 가능해요. 그래서 절편법이 몇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잘라서 하는 방법들 중에 페르네스 방법, 그 다음에 비샵의 심플파이드 메서드, 스펜서 방법, 이런 방법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들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의 간략하게 소개 정도만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 결국은 이런 거예요. 일체법 해석의 방법이 일체법이냐 절편법이냐 가상 파괴면을 어떤 식으로 가정할 거냐 하는 거고 나머지는 어차피 세부적으로는 뺑뺑뺑뺑뺑뺑 도는 방법으로 사면 안정 해석을 지금 취하고 있고요. 현재 가장 일반적으로 사면 안정 해석을 쓴다고 하면 지금 비원호 파괴 또는 원호 파괴일 수도 있고요. 평면 파괴로 가정하는 경우는 극히 제한적이고 그 상황에서 절편법으로 우리가 비샵의 심플파이드 메서드를 써서 절편법으로 해석하는 게 일반적으로 프로그램을 써서 사면 안정을 해석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런데 그거는 너무 안에 있는 로직이 복잡해서 개념적으로 이해하기 힘드니까 일단 사면 안정이 손으로 한번 계산을 해볼 수 있는 정도를 여러분하고 계산을 해보면 사면 안정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구나 하고 이제 개괄적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그러니까 이해라 그럴까요? 이거를 사면 안정 해석을 좀 도모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평면 활동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거예요. 사면이 여기 복잡하게 그렸지만 사실은 굉장히 심플한 거예요.
자, 이렇게 평면 활동했다. 직선으로 파괴가 됐다. 이런 얘기예요. 직선으로 파괴됐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토체 무게가요. 여기에 W 있겠죠. 자, 여기 그림에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 이거는 있는 거 없는 거 다 그려놓은 거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 불력이 생깁니다. 그죠? 왜냐하면 이게 가상의 파괴면이에요. 파괴면이 있고요. 이거를 내가 어떻게 직선으로 놓은 겁니다. 평면 파괴로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에 자중이 있으면 이쪽 방향 불려 있을 거예요. 자, 얘를 만약에 이 각도를 세타라고 놓는다면 이쪽 방향으로는 W 사인 세타가 될 거고요. 이쪽 방향 W 코사인 세타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W는 뭐냐면 요거의 자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자중 구하려고 그러면은 벌써 이거의 면적 곱하기 1, 이 면적 어떻게 구합니까? 뭐 어쨌든 알아서 구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곱하기 단위 중량에서 나온 게 자중입니다. 이 계산 자체도 지금 수월치는 않은 거예요. 근데 뭐 못할 거는 없는 뭐 이런 거로 보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반력이 여기 어떻게 되세요? W 코사인 세타의 반력이 생기고요. 자, 여기에 전단 강도가 생기죠. T 저항하는 힘이 이제 생겨요. 자, 여러분들 타우 F는 C 더하기요. 시그마 프라임의 탄젠트 파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게 지하 수위가 없다고 치면 힘에 대해서요. 점착력의 길이를 L한 거 더하기 요 길이가 L의 길이만큼에 있는 힘. 요 수직력에 대해서 W 코사인 세타의 수직력에 대한 힘 탄젠트 파이만큼이 저항합니다. 자, 그러면 파괴시키려고 하는 거는 뭐가요? 얘가 파괴시키려고 하고 있죠. 일로 밀어내리려고 하고 있고요. 최대로 이때 저항할 수 있는 부분은 이만큼이 저항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안전율은 어떻게 돼요? 파괴시키려는 저항하는 거에 비례를 했잖아요. 파괴시키려는 게 뭐가 정했죠? W 사인 세타. 저항하는 게 뭐가 정해서 CL 더하기 W 코사인 세타의 탄젠트 파이만큼이 저항하는 요소입니다. 이게 이 사면의 안전율이에요. 이 사면의 가상 파괴면에 대한 안전율이에요. 자, 그런데 파괴가 이렇게 될지 이렇게 될지 이렇게 될지 이렇게 될지 이렇게 될지 어떤 파괴가 될지는 모르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이쪽 저우의 정점을 가지고 파괴가 된다고 하면 이때의 각도 세타에 따라서 안전율이 변하잖아요. 그죠? 이 안전율이 지금 뭐의 함수로 나타냈느냐 하면 여기에 세타에 따라서 안전율이 이제 변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옛날 사람들 수학을 워낙 잘 하시니까 자, 예, 세타에 대해서 미분을 해서 극대가 극소가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기억을 이걸 풀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겁먹지 마시고. 자, 그래서 여기에 걸리는 최소 안전율을 갖는 세타를 수치적으로 구해놨어요. 아주 옛날에 대단하신 분들이.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뭔가 제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나중에 얘기할 안정계수 또는 안정수, 그래서 뭐 한계, 뭐 굴착 높이, 뭐 이런 수직에 가까운 데 쓰이는 거긴 하지만 그런 방법들, 고전적인 방법들이 아직도 여러분들한테 일부 지금 소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게 지금 평면 활동 파괴에 대한 안전율을 결정하는 거예요. 자, 그 뒤에 수식은 지금 봤던 이 수식이에요. 자, 무게는 어떻게 결정하느냐? 이게 HHH 베타 뭐 이런 거는 뭐냐면 결국은 면적에다가 감마를 곱했다 이런 얘기예요. 면적에다가 여기 W 사인 세타는 이 W가 들어가면 복잡하게 나왔다는 얘기고요. 전단 강도는 지금 이렇다 하는 얘기고요. 자, 결론은 결국 뭐냐면 이겁니다. 안전율은 W 사인 세타 파괴시키려고 하는 부분에 지금 뭐 S 스트렝스 C 곱하기 점착에 의해 저항하는 요소, 여기에 내부 마찰에 의한 저항 요소. 그래서 여기 파괴면에 걸린 수직 응력, 여기는 탄젠트 파만큼 주어진다 이런 얘기고, 이거를 지금 이 뒤에 있는 거는 결국은 이거예요. 자, 이게 H고요. 자, 얘가 파괴면의 각도가 세타고요. 베타가 이게 베타인가요? 뭐 이게 베타고 감마고요.
뭐 여기에 점착력이 C이고 파이를 가졌을 때 안전율은 하면 왜 이렇게 나왔다 이런 얘기죠. 이제 뒷부분은 여러분들 크게 이렇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이거는 하나의 가상 파괴면에 대한 안전율을 지금 획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상 파괴면에 대한 안전율을 획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평면 파괴 이렇게 됐을 때 안전율을 여러분들 결정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결정하냐면 이제 이거 면적 구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이 면적? 이것도 뭐 테크닉적으로 구하면 그러면 이 면적은 구할 수 있습니까? 각도가 될 때 이 면적? 이 면적에다가 요 면적 빼면 요 면적 나오겠네요, 그죠? 자, 여기 면적 곱하기 감막값 하면 무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 굉장히 쉬워졌어요. 안전율은 어떻게 돼요? W를 구했으면 W sin 세타분의 사인은 여기는 40도겠네요. 그 다음에 어떻게 C에 좋네요. C에 이 길이 여러분들 구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이게 5m하고 각도 줬으니까 이 L 구할 수 있겠죠. L 더하기 W 코사인 세타에 탄젠트 파이 하면 여기에 있는 안전율을 결정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형태의 문제가 간혹 가다가 여러분들 기사 시험에도 언급이 되고 해서 여러분들 내가 이제 기말고사나 이런 문제에서도 간혹 가다가 이런 문제를 여러분들한테 제출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유한사면의 안정을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자, 오늘 시간이 조금 많이 지금 이제 거의 수업의 시간이 이제 50분인데 좀 많아서 지금 유한사면의 활동 해석을 다 얘기하면 굉장히 길어할 것 같아서 그 다음을 전체적인 강의 내용이 뭐가 있는가 하는 거를 정리해 보면서 그걸로 여러분들 수업에 지금 1차적인 건 마감하기를 합니다. 자, 유한사면의 활동을 해석을 하는데 원어 활동으로 해석을 해요. 그럴 때 안전율은 어떻게 결정하는가 하는 것들을 얘기를 하고 지금 뭐냐면 가상 파괴면을 아까 여러 개 가정한 거를 옛날에 수치적으로 충분히 이거를 수치적으로 수학을 잘하는 분이 최소 안전율을 구해서 지금 안전계수라는 거를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안전율을 다음처럼 이 안전율은 그 사면의 안전율을 바로 의미하는 이런 거를 제안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다양한 예제를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이제 풀이를 하게 될 거고요. 자, 복합활동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사면 안정에 대한 얘기는 전반적으로 다 했는데 마지막에 절편법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들 방법 지금 뭐 아까 팔레너스 뭐 비샤 뭐 이런 사람들의 가정사항은 뭐였는지 전체적으로 어떻게 됐는지를 살펴보면 지금 내용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하고 다 좀 정리를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